번째 주제는 오늘 오전에 가장 우리 국민들, 세계인들, 지구촌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지구촌이라는 표현은 사실 올림픽 할 때 쓰는 표현이라 하여튼 지구인들, 이 행성을 살고 있는 많은 이 지구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국민 연설. 이게 예상을 좀 뒤엎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평이 나왔던 게 사실은 우리 시간 오전 10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 시간 저녁이고 트럼프가 이제 뭔가 종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거다 해서 그 증시들도 다 상승세였고 우리 증시도 개장하고는 상승세였는데 떡하니 딱 문을 열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아하니 종전 메시지보다는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을 대대적으로 타격해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멘트가 나와서 이란은 석기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상당히 예상을 깨는 예상을 뒤집는 정말 허를 찌르는 뒤통수를 맞는 연설이다. 그래서 우리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제 안보 전문가라 그랬는데요. 예. 제가 공부한 건 다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노멀이 바뀌고 저뿐만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들 네. 지금 트럼프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모든 초식이 다 무의미한 것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원래 그거는 근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정책 결정자의 오산이나 오판, 예.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역사적 사례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는데 예. 제가 볼 때 트럼프도 상당히 그 오산 오판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 예.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때가 있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그건 맞아요. 소위 이디어싱크러틱 팩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나의 변수인 거예요. 트럼프란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승전 선언이라든지 종전 선언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는 그 말은 했어요. 선언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곧 종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 3주 동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이란을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엄포를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던 그 시점에도 뭐라 그랬냐면 2, 3주면 전쟁 끝나요. 예. 그다음에 호르무즈는 급한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주 동안 협상을 할 줄 알았더니 이란을 석기 시대로 퇴행시켜 버리겠다라는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협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강화 외교를 펼치는 것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트럼프식 특유의 소위 그 뭐 협상 전략 그리고 밀당 그렇습니다. 전략.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군이 엄청나게 가 있어요. 현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 동안에 진짜 숨을 죽이고 트럼프가 뭔 일을 벌이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이웃 국가에 적개심이 없다.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다시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가 예측한 그러한 그 시점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정말 안개가 끼는 그런 지구촌 세계 안보 상황인데 근데 눈길을 끄는 게 오히려 그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이웃 국가에 뭐 적개심 없다 또 뭐 미국 국민에게 편지도 쓰고 말이죠. 네. 오히려 이란의 물론 이론은 대통령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그렇죠. 실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총리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처럼 네. 돼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약간 개혁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네. 합리적이라는 이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은 적개심 없다 그러면서 휴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새로운 양상인데 지금 미국 트럼프가 또 예상 밖에 아주 강한 모습 또 예상 밖에 이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거나 조금 유화적인 모습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게 이 전쟁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예측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트럼프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폐지시키안이라는 사람 또 얼마나 칭찬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뭐 대화가 되고 뭐 똑똑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그런 이란 대통령의
그런 그 시그널도 다 무의미한 상황이 되고 예. 지금 이란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 마쿠에서 협상은 아니었어요. 서로 메시지가 오고 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고 있다 그런 말 파키스탄, 들렸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개입을 했었죠. 예. 그러나 이제 이란은 소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 달라라는 예. 그런 입장인 것은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예. 이란이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호르무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달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파나마 운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같이 엄청난 양의 원유가 그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 번 통과할 때마다 30억씩 내야 된다면 이건 엄청난 부담인 것은 맞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란이 과연 그걸 의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서로 메시지를 교환했는데 잘 안 됐다. 미국의 생각대로 잘 안 됐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압적으로 지금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마치 또 최후 통첩을 하듯이 지금 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과연 2, 3주 동안에 이란을 초토화시킬 것인가. 트럼프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회 그리고 종전을 할 생각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면은 소위 그 이란 주변의 주변 국가, 미국 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하는 만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UAE나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그렇습니다. 데가 사우디 지금.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뭐 담수 시설이라든지 전력 시설이라든지 정유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원래 전쟁의 그 룰상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그렇죠. 나름대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불문율 같은 불문율 같은 예. 것이었는데 미국이 먼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의 끝은 어딜지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의 관심은 유가와 호르무즈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공표했던 미국의 목표라고 하는 핵 완전 그 제로화라든지 아니면 정권 교체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사실상 정권 교체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거죠? 정권 교체는 무슨 정권 교체예요? 뭐 지도부를 내가 다 죽였다. 그래서 사실상 어. 정권 교체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혁명 수비대가 존치하고 예. 그다음에 이란의 전문가 의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하메네이의 아들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 부상 상황인지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가 하여튼 쉽게 뭐 움직이거나 그러지 쉽게 못하는 적당한 상황, 작용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란의 레짐이 완전히 붕괴됐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네. 그 정치,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특히 집권당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첫 번째 한계선이 그 갤런당 3.5달러라 그러더라고요. 유가로 따지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갤런당 4달러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못 참는 상태죠. 못 참는 상태까지.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중간 선거 치르면 트럼프는 그냥 참패가 패배죠. 해보나 마나인 그럼 상황이죠.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거는 기정사실해놓고 마지막 한번 최대한 그립을 잡아서 협박을 한번 강압을 하고 있다. 그거죠. 그거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했는데 예. 여전히 안 내려와 4달러에서. 예, 예. 그러면 하나만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선 유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의 자유 통행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로서는 지금 완전히 외통수에 빠진 거죠.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우리 증시 환율도 지금 뭐 난리가 났었고요 오늘. 근데 트럼프의 그 유명한 B급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상대로도 너희 협조 안 했지. 또 맨날 그 트럼프의 착각인지 일부러 하는지 4만 5천 4만 5천 명이라고 주한미군 4만 네. 5천인데 한국 협조 안 했다. 뭐 나토 탈 때는 지금 뭐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세계 안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린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네요. 원래 트럼프는요. 원래 이런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좀 예. 순화해서 하면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런 식의 그리고 한미 FTA를 무효로 하겠다라는 건 일기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요 나름대로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어른이라 그래갖고 적어도 트럼프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이렇게 하면 3차 대전 일어나. 이런 식으로 워닝을 줬어요.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헤그세스라는 그 사람, 예. 그다음에 지금 그 국무부 장관, 부통령, 예. 국무부 장관 전부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그냥 yes sir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좀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굴 망치느냐? 트럼프의 국정 운영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일기 때와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일기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른들이 자제를 시켰지만은 트럼프 이런 그렇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라고 네, 했던 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2기 때 와갖고 처음에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트럼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가지고 협상한다 그러면서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해갖고 전 세계에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관세 협상으로 지금 관세의 그 자유무역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나토 탈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라는 거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다라는 얘기죠. 트럼프는 국제 정세에 무식하다. 무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지금 뭐 애초부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말은 1기 때 선거 운동 때부터 했던 소리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나토 탈퇴한다는 얘기 지금 2번, 3번 반복하는데 한국 네. 얘기도 언급해서 혹시 한국 너 이번에 호르무즈 좀 배 보내려는데 안 보냈지? 네. 주한미군 다 뺄래?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도 이미 그 안에서는 하고 있을걸요. 지금 호르무즈 사태가 없었을 때도 왜 사우디하고 한국은 지금 살 만큼 사는데 우리가 무기를 대줘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 차라리 미군을 빼고 무기를 팔면 되잖아 소리를 1기 때부터 했다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저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예. 상황이 이러면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통념적인 한미 관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트럼프가 그 소위 군함을 보내라는데 우리가 지금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데 자기네들도 위험해가지고서 미군을 거기다가 그 개입 못 시키는데 왜 우리는 지금 북한을 상대하기도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패트리오트 사드까지 다 지금 가져간 빼가서, 상황인데 여기서 뭐 군함을 보내지 않았다고 저렇게 화를 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한국의 방어 억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이상주의자들처럼 북한하고 잘 친해지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그 순진한 발상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예. 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